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영보이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UCL 주빌리 그 일정입니다. 15일 오전 1시 45분 영보이스의 호민스타드 스위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영보이스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영보이스는 지난 시즌 스위스 리그 1, 2팀으로 2차에서부터 대회 참가했습니다. 슬로와키아의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루마니아의 클로지, 헝가리의 프랭크 바르스를 차례로 꺾고 본선 진출을 성공했는데요. 험난한 경쟁을 뚫고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대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추천 결과 메뉴, 비아레알, 아탈란트 등과 F조에 묶였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면 F조 최하위로 평가되며 현실적으로 3위를 차지해 유로파리그에 도전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챔피언스 리그에선 경기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경기를 진행했는데 2승 무일패를 기록하며 현재 3위로 밀려나 있는데요. 주말 리그 경기에서 현재 1위를 내고 있는 7위를 4대 0으로 바꾸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독일 출신 공격수의 비셔가 2골을 기록했고 하스나이트와 엘리아도 각각 한 관씩을 넣었는데요. 레비저의 경우 시바체오와 함께 리그 3골씩을 기록하며 팀 최대 득점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원정팀 메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시는 메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전력을 유지한 채 산초바람 호날두까지 영입하면서 취약 포지션을 모두 보완했는데요. 이제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에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맨유는 리그 개막 전부터 리즈 유나이티드에 5대1 대승을 거두며 시원한 출발을 알리는데요. 이 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과 PD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차례로 꺾으며 4라운드 결과 리그 1위에 등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뉴캐슬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새로 영입한 바람과 산초는 물론 호날두까지 모두 선발로 출전했는데 복귀전을 치른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확실한 왕의 기한을 알렸습니다. 호나이, 두산초, 페르난다스, 그린우드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강력할 수밖에 없었고 교체 투입된 선수가 링가드, 판더비, 마르시아, 릴 정도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공격을 펼치다가 한 골을 설정하겠지만 워낙 공격이 강력하다 보니 상대의 반격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맨유의 경기력을 봤을 때 올 시즌 리그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보이스와 맨유의 전력차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영보이스의 홈에서 패스지긴 하지만 맨유가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경기인데요. 맨유가 몇 골 차로 승리할지에 더 관심이 모아지며 팬디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두 팀은 3년 전대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만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맨유가 이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1 현대승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주력으로 -2.5 핸드승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드 바이에른 뮌헨의 UCL 조별리그 일정입니다. 15일 오전 4시 바르셀로나의 홈인 캄포를 위해서 패슬리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전세계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팀이 아닌데요. 재정난 속에 메시가 팀을 떠났고 시즌 초반까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리즈만도 친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데파이가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그에서 흐름은 썩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지난 주말 세비 안전이 연기된 관계로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팀 내부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덴벨레, 아구에로, 파티, 쿠티뉴 등이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A매치에 차출됐던 알바 데스크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바는 팀 훈련에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의 몸 상태는 아니며 데스는 주말까지 훈련조차 함께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컨디션 체크를 해야겠지만 쿠만 감독은 로베르토와 민구이자를 양 측면 수비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뮌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뮌헨은 올 시즌 더 강해졌습니다. 마르티에스, 보아탱, 알라바 등이 떠났지만 1차주 우파, 메카노, 자비처 등을 영입하면서
팀에 적절한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코로나 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몇 안 되는 팀이며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력한 우승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모르시아 미단 글라드바흐가 비기면 불안한 출마를 아닌 듯했지만 켈른, 헤르타 berlin, 라이프치히를 차례로 꺾고 모든 이들의 걱정을 무색하겠는데요. 에르난데스와 우파 메카노가 구축하는 중앙 수비에 대한 완성도 아직이지만 레반도프스키, 사네빌러, 그나브리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력, 이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의 원정에서도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레반도프스키의 파라티스 선제골을 시작으로 무시엘라스 안의 슈퍼 무팀까지 득점을 성공시키며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나브리가 라이프치히전에서 부상을 당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하니 큰 걱정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와 고레텍스카도 후반 이른 시간 벤치로 불러들여 체력을 아끼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바르셀로나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네임별로만 보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2대 8패배의 참사가 재현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분위기인데요. 뮌헨이 최근 18번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어느 정도 두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뮌헨의 승리는 당연히 보이며 -1 승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경기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